백일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탄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서.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산삼 가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드릴 텐데요. 이 산삼 가격이 참 저부터도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누구는 똑같은 삼을 보고 뭐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어떻게 이게 그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삼이냐, 이거 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둘 다 자기가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논리를 이제 펼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를 조금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오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삼 가격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산삼 가격을 한마디로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시장 경제 원리의 그것도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는 없고, 다만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견은 서로 있을 수 있지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가격이 이게 공산품이다, 딱 찍어내는 게 이게 원가가 얼마고 이게 얼마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들리죠. 같은 삶을 가지고 이 사람은 100만 원, 이 사람은 50만 원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캔 사람은 자기 맘이니까. 이거는 지금 자연산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고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한 번 더 감정서 이야기할 때 또 다루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산양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산양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농작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산물도. 그래서 다른 농작물이나 임산물 같은 경우에 시세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세라는 게 산양삼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소비자들이 알아내기까지가 조금 걸림돌이나 장애 요소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알아보기가. 그런데 농산물이나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들 위주로, 또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만 검색해보고, 또 농수산 뭐 도매시장이라던가 가락시장이라던가 또 아니면 마트라던가 뭐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례화되어 있고 그 시세가 매일이 달라지지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근데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사이트 여러 개를 좀 조사를 해봤지만 가격이 낮아요. 근데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산양삼 가격을 정례화시키자, 등급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업계에서 여러 번 토론이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아직 그게 이제 답보 상태에 있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 있죠. 산양삼도 등급을 매겨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서 연도수에 따라서 가자. 예를 들어서 5년, 7년, 9년 이런 식으로 해서 5년짜리는 1등급부터 5등급, 7년짜리가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등급수로 가자라는 이런 이제 의견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걸 규격화하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재배 환경, 또 재배 조건, 또 재배에 필요한 제도, 이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남쪽에서 재배한 삶하고 강원도 높은 산에서 재배한 삶하고 크기가 달라져요. 그럼 이게 지형적 조건인지 아니면 지질학적으로 이 토양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분들, 또 그럼 여기에 대한 성분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폐일원하고 전부 다 그냥 등급으로 가면 수매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산업화가 되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삼을 뿌리당 거래를 하지 않고 무게로 거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무게로 거래한다? 그러면 작든 크든 그 무게만큼의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나라 지금 이 정권에서는 조금
토론하고 의견을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삼을 재배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어분, 골분, 대두박 이렇게 세 개만 주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법도 사실은 잘못된 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미생물제,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미생물제, 토양을 이렇게 개량할 수 있는 토양 개량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토양을 이렇게 인체에 해가 없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을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것까지 막아놨는지, 사실은 이걸 재배하고 산양삼에 관련된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악용해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지금 산양삼 업계가 많이 신뢰를 잃어 있는 상태고 현재 벌써,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라리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계시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이 피해를 입은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지금 이제 벌써 2019년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쳐 나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정보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 개인이 정보를 드리고 알리는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바람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복하게 될 환경을 만들려면 제도적들이 꼭 뒤따라와 주어야지만 가능해진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신 게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화로 가려면 반드시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현 상태로 재배를 하면 생존 확률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7년 생존 확률이. 이렇게 해갖고는 사실은 산업화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죠. 산에다가 처강몽을 치지 못하게 해요. 비가림을 못하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기로는 자연적인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날까봐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표제로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그럼 법을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까지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이야기됐던 그 이야기들은 법을 산양삼을 차광망을 치고 산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주면은 인삼과 구별될 게 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별을 짓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차광망도 치지 말고 다른 미생물들도 주지 말고 어분, 골분, 대두박만 그 안 속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수년이 지나서 2011년도니까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 와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격은 가격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생산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배 환경을 좀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 일부 지역에는 뭐 굉장히 잘하는 곳도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삼은 환경이 한 8, 90%를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재배 환경, 그 다음에 재배 환경에 따라서 생산량 증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수매제도까지 연결되어지면 말 그대로 이것은 산업화가 된다. 그럼 소비자들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합리적인 가격, 좀 저렴한 가격, 이 좋은 약초를 온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이거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산양삼이 보통 5년에서 6년근 이상 나이가 그 정도 먹어야지 매매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5년에서 6년근 얼마입니까? 또 6년에서 7년근 얼마이고 7년에서 8년근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지금 대답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세가 어느 정도 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가격을 이야기했었을 때 너무 싼 가격 또는 너무 비싼 가격은 의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점,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2만 원, 3만 원이다 이러면 너무 싼 거잖아요. 그리고 또 5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만 원, 20만 원이다 이러면 너무 비싼 거고요. 근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5년에서 6년근은 기준점이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산양삼 가격을 다 제각각인데 그걸 내가 이게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냥 제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관련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금액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5년, 6년, 물론 뭐 저희 농장에서 7년근 넘어야 이제 출하를 하는데 5년짜리도 사실은 시중에 많이 출하가 되죠. C3이 있고 묘삼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C3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년, 6년이면 10,000원에서 한 3, 4만 원 정도 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네. 나나요? 폭을 넓게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의 질,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래서 5년, 6년이라면 10,000원에서 한 4만 원 사이 정도 되겠다. 그 만 원짜리의 5, 6년근과 4만 원의 5, 6년짜리는 차이가 존재를 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상품성, 크기, 뭐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적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면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싶고요. 7년근, 8년근, 그다음에 9년근, 10년근 이렇게 이제 연차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뭐 2, 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백일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합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탄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서, 사실은 우리 산양삼 농가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드리는 입장에서 손해가 볼 수도 있고 또 득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제가 뭐 인기 위주나 또는 내가 사람들의 어떤 그 세몰이로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지만, 그렇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어떤 이런 그 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이 사실 그대로가 이렇게 이 정도다라는 것으로 저는 전해드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람,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가자!